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람은 기껏해야 시와 소설을 쓰지만 하느님은 나무를 만든다고. 그 나무 아래서 쉬었어. 향기를 맡았고 3번쯤 중얼거렸던 것 같아. 하느님은 내 편이었어 라고. 아침에 일어나 맨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의 블라인드를 여는 것. 시계를 보고 떠오르는 얼굴들에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실내를 채우기 시작하는 푸르스름한 아침 기운 속에서 핸드밀로 느릿느릿 커피콩을 갈 때 마른 열매가 으깨지는 소리, 퍼져가는 향기, 그 고즈넉함 속에 잠깐 차분해지기, 문득 고개를 돌려 내 그림자를 바라보는 짧은 순간. 그녀의 속마음 둘 중 어떤 것일까?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게 관계를 가볍게 만들어주거든. 누구나 짐을 지는 거 싫어하니까 연우야, 이거 중요한 충고야. 약간 멀리 있는 존재라야 매력적인 거야. 뜨겁게 얽히면 터져. 알았지? 소년을 위로해줘 중에서 아직도 이떡금 이건 타인이 꾸는 나쁜 꿈이야 라고 중얼거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에 관해서라면 발밑까지 타들어갈지언정 길고 긴 꿈을 꾸고 싶다. 일상의 심박동이자 지극히 사적인 양심 행위로서. 그리하여 우리가 앉아있던 골목 안 작은 사케집. 어제는 종일 흐렸지요. 마음이 가라앉고 글도 잘 써지지 않았어요. 밤 산책을 하면서 가로등 불빛 아래 날리는 희미한 눈발을 만났고요. 세수하고 침대에서 책을 보다가 후배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밤눈 볼까? 후배는 집으로 가던 택시를 돌리고 나는 벌떡 일어나 모자와 코트를 걸치고 그리하여 우리가 앉아있던 골목 안 작은 사케집. 가로 나무살이 있는 유리문 밖으로 눈발은 쏟아지고 눈을 뭉쳐 멀리 던지기 시합을 하는 새 청년의 웃는 얼굴이 골목에 가득 차고 눈은 사선으로 퍼붓다가 직선이 되었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멈추었다가 살아났다가 가득 찼다가 희미해졌다가 이윽고 조용히 멎었고 아침에 일어나 블라인드를 열어보니 그렇게 다녀갔군요. 거리에 나가보면 눈을 치우느라 이 아침이 더 바쁘겠죠? 하지만 나에게는 멋진 밤이었어요. 어느 소설에 행복은 인생의 어떤 하루일 뿐이고 라고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행복은 인생의 어떤 수많은 하루들일 뿐이고. 이런 말 듣기를 간절히 원한 적 있었죠. 나만 믿어. 이런 말 듣기를 간절히 원한 적 있었죠. 이제 내 입으로 하고 있군요. 연재하는 동안 함께 달려줄 편집자에게 보냈던 문자랍니다. 자꾸 입에서 맴돌아요. 나만 믿어. 그리고 나 믿지? 내가 먼저 말하는 것도 괜찮은걸? 연재를 하면서 달라진 점.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지 않던 사람이 매일 홍삼을 먹는다. 재미있는 책과 영화와 개콘과 하이킥을 멀리한다. 나름대로 친절을 익혔으며 늘 새벽에야 잠들던 사람이 초저녁에 전화기를 끄고 잔다. 달라지지 않은 점. 위의 호들갑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다수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다.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라는 책 중에서 위의 다짐은 오래 갔으면 한다. 우리 모두 배워보아. 어떤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빠져 흔들거리고 있을 때는 거기에 몸을 맡기고 즐기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가라앉기 전에 이제 그만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 반대편 기슭을 향해 힘껏 몸을 날려야 하는 거겠죠? 마음 아파라. 황홀하고 짧았던 봄빛. 아니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수영을 배워보아요. 숨쉬기, 발차기, 손바닥을 수면에서 힘껏 마주쳐서 남의 얼굴에 분수 뿜기. 배신의 아이러니. 그 중에서도 가장 불온하고 멋진 배신은 사랑이 아닐까? 사랑은 자유를 배신하고, 법치주의를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지속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사랑 자체를 배신한다. 사랑은 나 스스로 만든 환상을 깨뜨려서 나 자신까지도 배신한다. 사랑에서 환상을 깨는 것이 배신의 역할이다. 환상이 하나하나 깨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면 사랑은 배신에 의해 완성되는 셈이다. 사랑은 환상으로 시작되며 모든 환상이 깨지고 난 뒤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를 사랑하게 되어 버린 것을 깨달으면서 완성되고 그러고도 끝난다. 이걸 쓸 때 나는 참 과격한 척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았군요. 그러나 12년 후에 내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리라는 건 몰랐으니 삶에는 이렇게 배신이 있어 살만하다니까요. 그럼 결국 저 글이 틀린 것도 아니네요. 이런 배신의 아이러니.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배신하자. 한 사람의 독자로서 나에게도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동료나 후배이긴 해도 어쩔 수 없이 약간은 팬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모임 같은 데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면 기분이 좋고요.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재미있어 할 준비를 갖추고 귀를 기울여요. 며칠 전 그런 후배 중 한 명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지금 쓰고 있는 소설 소년을 위로해줘에 대한 말을 꺼내길래 마음이 들떠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다시 돌아와 나머지를 읽었어요. 쓰는 작가도 위로받아야 할 것 같아 음악 파일을 하나 보낸다고 적혀 있더군요. 역시 섬세하고 따뜻한 돌발. 잘생긴 남자들의 눈빛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멋진 배려와 그리고 그 마음이 표현될 때 이건 배기량이 더 많은 차종인지 몸이 붕 떠서 조금 더 멀리까지 실려가더라고요. 이제 나도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자주 표현을 할까봐요. 이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해. 왠 줄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되질 않거든. 만나서 자꾸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표현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지금은 새벽 4시 10분. 눈이 쌓여서 창밖의 시간이 더욱 조용하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자정 무렵까지는 얼마나 소란했던지. 다음은 시끌시끌 문자 중계. 이 멋진 눈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이런 멋진 마지막 눈을 버려두고 내일분 원고를 쓰고 있어야 해? 네가 세상에 와준 날, 그래서 내 인생도 이만큼 좋아졌어요. 곧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히히, 어찌 알았지? 나도 내가 태어나 선배를 만났으니 기뻐요. 오늘은 나를 예뻐해 주겠음. 근처 있는데 눈도 오고 소주 한 잔 어때요? 헉, 안 그래도 눈 때문에 괴로운데 내일 올릴 원고를 이제야 시작하려는 참이에요.
탱크라는 것도 있던데. 완전 비상이라. 시험 공부 다 해놓고 방에 차 놀러 다니기예요? 화이팅해. 30분 남은 너의 생일을 마지막 눈이 마구마구 축하해주고 있네. 3월에 내리는 눈 봐야죠. 암튼 얼른 나가보세요. 소나무 가지 사이에 눈 쌓였다가 바람 불면 음악처럼 흩어지겠네. 내일 아침도 이쁘겠다. 이대로 밤 새워버릴 거야. 쓰자마자 새벽 거리로 뛰어나가야지. 지난 4일 동안 컨디션이 안 좋아 원고를 연달아 쓰지 못하고 당일 연재를 했어요. 이제 풀렸어요. 마지막 눈 덕분에. 자정 무렵 초고만 써놓고 드디어 거리로 뛰쳐나갔답니다. 실은 소설 주인공들이 가게 될 힙합 공연장의 밤 풍경을 보러 간 거지. 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나니 마지막 밤눈이고 뭐고 단지 추울 뿐. 어렵사리 택시를 잡아 돌아오는 길 바퀴가 휙휙 돌아가더라고요. 맨발로 나갔더니 발이 얼음장 같네. 소설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나 뭐래나.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제 오후 5시쯤 문자가 왔어요. 눈 산발. 원고를 쓰던 나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고 단문자를 보냈죠. 뛰어나가 보니 우리 동네 아직 당도하지 않았으나 오는 중. 45도로 흩날리고 있으니 좀 늦게 갈 거임. 어서 오너라 삐딱하게. 다시 책상에 앉았지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무려 3월 18일의 눈? 문자 보낸 사람. 지난번 눈 오던 밤에는 일하느라 꼼짝 못한다며 이게 절대 마지막 눈이 아니야 라고 우기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네. 원고를 다 쓰고 전송한 뒤 놀러 나가려는데 편집자에게서 온 메일 첫머리. 이쯤 되면 이 눈 역시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처음이란 건 누구나 알지만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결코 마지막은 아니라는 생각. 그 사이에 조마조마한 긴장이 생에 탄력을 주는 걸까요? 어찌하여 삶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소멸해 가는가라는 두이누이의 비가 한 구절이 떠오르는 아침. 하지만 오늘 새벽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오늘 술집에서 들은 대화인데 올해 크리스마스가 1년도 안 남았대. 그럼요. 마지막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해요. 곧 또 처음이 올 텐데. 첫눈이든 올해 크리스마스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든. 너를 알아본다는 것.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볼 누군가가 있다는 것. 서울 한복판에서 서로를 스쳐가도 너란 걸 알아챌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걸. 점점 가까워지는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나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다. 오늘 눈 올지도 몰라. 크리스마스 무렵이라 명동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안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요한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관심 없는 것까지 다 알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랬던 내가.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달콤한 케이크보다는 고소한 바게트나 하드롤을 좋아하거든. 지난 금요일 후배가 나를 맛있는 케이크집에 데려갔어요. 케이크를 먹은 건 몇 달 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케이크를 먹었죠. 아이스크림을 얹은 애플파이, 레어 치즈 케이크, 당근 케이크,
퐁당 오 쇼콜라, 그레이프 무스. 나한테는 이처럼 통하지 않던 일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마구마구 내달리려고 하는 이상한 객기 혹은 파괴 충동 같은 게 있어요. 핸드폰에 처음으로 발신자 표시 기능이 생길 즈음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알면서 살아야 하냐고 말이죠.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게 싫어서 한동안은 발신자 표시를 차단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나를 드러내는 소통 방식에 있어서 좀 폐쇄적이었죠. 그랬던 내가 얼마 전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트위터까지 갔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와 딱 한 사람만이 알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때가 된 거겠죠? 가끔 필요하잖아요. 어이없는 존재가 돼보는 것. 후배의 블로그에 놀러 갔다가 플래핑 립스의 공연 동영상을 보았어요. 요시미 배틀스인 핑크 로봇. 요시미라는 가라데 소녀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핑크 로봇과 싸운다는 가사와 음치가 부르는 듯한 음정. 모두 너무 귀여워요. 신촌의 향 레코드점에 나가 CD를 사왔어요. 헤드폰을 낀 채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천천히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 나 자신이 천진한 존재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껏 바보짓을 해보는 속 시원함이랄까요? 가끔 필요하잖아요. 어이없는 존재가 돼보는 것. 일종의 퇴행 욕구? 이런 골치 아픈 주석은 달지 말기로 하고요. 시리즈로 이어지는 요시미의 이야기. 마지막에 소녀가 그 무시무시한 핑크 로봇을 물리치는데 그건 핑크 로봇이 그만 요시미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래요. 귀엽고도 비정하고도 슬픔 가득한 이야기. 요시미는 핑크 로봇과 전투를 벌인다. 갑자기 내 소설 제목 중 가장 긴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누가 꽃피는 봄날 리기다 소나무 숲에 덫을 놓았는가.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나는 슬픈 마음으로 꿈속에나 있는 밤에 놀이동산으로 가고 있다. 마지막 소설은 아직 나도 못 읽었어요. 다음에 쓸 단편소설의 제목이거든요. 꿈속에서 나와 함께 백화점과 놀이동산에 갔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웬일인지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의 감정을 소설 제목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나 그 사람을 좋아했나 봐요.